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밤에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지금 특히 이제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AI 인공지능하고도 관련성이 아주 높은 챗 GPT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바드의 구글, 알파벳이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또 엔비디아만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우리 AMD, 그 세 회사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뭐 사람들이 다 예상한 만큼 나쁘지 않게 괜찮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고, 특히 이제 일부는 그 시간의 장외 거래에서 굉장한 그 마치 어닝 쇼크 같은 그런 충격적인 하락을 좀 보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분위기가 계속 앞으로 며칠 이어질지 아니면 하루 이틀 만에 안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좋은 실적이 나오고도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로 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그 전에 어제 바로 하루 전에 올렸던 그 미국 국채 얘기에 관한 영상에서 한 분이 댓글을, 아주 도움이 되는 중요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예. 거기에서 제가 이제 영상에서 설명을 할 때 국채에서 표면 금리하고 수익률을 구분해서 안 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뭉뚱그려서 얘기해서 좀 듣는데 좀 혼란이 많았다. 그런 거 조금 주의를 해달라. 예. 굉장히 그 경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 예, 잘 알고 계신 분이 이제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저의 실수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맞는 얘기죠. 그 흔히들 뭐 사실은 금리하고 채권 금리하고 수익률은 전혀 다른 건데, 사방에서 이렇게 그냥 혼용해서 그냥 이렇게 시장에서 여러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수익률은 말 그대로 요거를 지금 얼마의 가격에 얼마의 이자가 붙는 걸 내가 사가지고 중간에 팔거나 만기가 다 될까지 들고 있을 때 실제 내가 얻게 되는 수익률, 그런 거 계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영상에서 사실 뭐 많이들 눈치채셨겠지만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익률과 금리에 대해서 뭐 하는 거는 이건 뭐 애교 수준이고요. 어쩔 때는 미국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미국을 이란이라고 했다가 또 중국이라고 했다가, 뭐 듣는 분이 갑자기 이게 갑자기 뭔 얘기 하는데 다 그냥 이제 찰떡같이 뭐 얘기하면 뭐처럼 이제 알아들으시는 거죠. 다 저 노인네가 또 혀 한 번 씹었네 하고. 예. 예, 제가 조금 아무래도 아마추어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표면 금리, 수익률 이런 거, 채권 금리하고 수익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지적을 해주신 분은 또 같은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한테 사실 이렇게 도움이 되게, 같이 좀 알고 같이 도움이 되자 하는 그런 공익적인 차원에서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 댓글의 밑에 아주 친절하게 본인의 어떤 지식을 나눔하고 공유하는 차원에서 친절한 설명도 달아주셨습니다. 같이 이렇게 보고 알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댓글을 남기신 거겠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좀 있으면 1년이 다 돼 가는데, 사실 뭐 어떤 뭐 유튜브로 뭘 해보겠다는 생각도 아니었고요. 사실은 이제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누구나 삶에 고난이 한 번 있지만 저도 이렇게 마음이 크게 다치는 그런 어떤 심란한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1, 2년 가까이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하고, 예, 그 혼자서만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조금
실어증까지는 아니어도 말을 많이 안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하는 굉장히 좀 말도 굉장히 어눌해지고 사실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는. 그래서 지금 맨 처음 그 영상이나 그런 걸 보면 지금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때는 정말로 굉장히 말도 굉장히 어눌하고 잘 못하고 단어 생각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좀 어설픈 면이 많이 좀 그때는 느끼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지금은 제가 뭐 재활 훈련에 비유를 할 정도로 계속 이렇게 말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이제 제 마음의 병도 이제 완전히 지금은 치유가 됐고요. 예.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저한테는 그런 재활 운동, 저를 좀 이렇게 도와주는, 예. 항상 그 식지 않는 꾸준한 응원과 후원, 예. 처음부터 꾸준히 보내주시는 분들 정말 깊은 감사드리고요. 예. 뭐 연배가 좀 다들 있으시죠? 예, 뭐 저와 비슷한 연배분들 최소 40대 분들 20, 30대 분은 아주 드물고 40대 분부터 5, 60대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예, 저와 이렇게 비슷한 연배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들수록 다들 말실수들 하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제가 이것도 시작부터 뻘짓 빠지네. 딴 얘기로. 잠깐만요. 젊었을 때 이제 저도 잠깐 이렇게 뭐 알콩달콩 좋은 추억을 그렇게 공유하던 그런 또 여자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나네요. 그분이 이렇게 아주 티 없이 해맑은 어떤 심성의 소유자인데 간혹 그렇게 보케블러리가 단어가 조금 옆으로 삔또가 좀 새는 아주 좀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그런 기억을 남겨줬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벌써 십몇 년 전인데 같이 이렇게 캠핑을 야외로 갔다가 너무 그 풀밭에 클로버들이 쫙 도끼풀들이 있는데 너무 그게 좋아서 그것들을 막 보고 있다가 그분이 네잎 클로버를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막 저한테 뭐 꽃밭에서 뛰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뛰어와가지고 아주 상기된 얼굴로 저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오빠 이거 봐 네잎 코브라야 했던 그런 단어 말실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뻘소리였고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시장의 모습 일일이 파악하는 건 보통 요즘에 와서는 일주일씩 몰아가지고 주말에 이제 회원 영상으로만 만들고 있었는데 이번 주는 워낙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고 또 특이한 이제 움직임들이 있어가지고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지금 이렇게 갑자기 그 시장의 모습을 좀 분리를 해가지고 전체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고 있네요. 보겠습니다. 어제 여전히 뜨거운 노동부의 그 졸트라고 하죠. 구인 여기 또 오탈자가 또 났네요. 제가 이렇게 쭉 막 쓰는데 말 실수도 많이 하지만 오탈자도 오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대부분 수정 안 하고 그냥 올리죠. 제가 뭐 영상도요. 뭐 편집자가 있고 뭐 대단한 유튜버님들처럼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아니 여러분들보다 못한 시장에서 순댓국밥이나 사 먹는 그런 이제 시골 노인네다 보니까 영상도 한 번에 딱 이 스크린샷 이 녹화 버튼 누르고 한 번에 생방송처럼 한 번에 다 찍어버립니다. 실수가 있든 없든. 예. 편집 뭐 이런 거 고난이도의 편집 뭐 이어붙이기 이런 거 할 줄도 모르고 하기도 싫은 거죠. 그래서 항상 허점이 좀 많은 거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또 여기에 뭐 전업으로 유튜버를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영상의 질이나 원고의 질이 떨어지는 점 거듭 용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졸트 구인 이직 고용 보고서 어제 나왔는데
굉장히 역시 이번에도 아주 좋다, 뜨겁다, 미국 경제 연착륙이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시죠? 1년 넘게 전부터 미국의 통계 지표에 대한 신뢰성과 신빙성, 거기에 어떤 경제 정책을 자료를 거기에 맞춰 의존하는 게 이거는 나는 아니다. 혼자서만 좀 굉장히 싫어했었죠. 예. 요즘에 와서 최근에 경제학자들도 슬슬 이 의견이 지금 조심스럽게들 나오고 있죠. 예. 즉 그 조사 방법, 통계의 조사 방법, 응답률 이런 거에 있어서 지표들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 특히 노동부의 졸트 구인 이직 고용 보고서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단은 그 기업에서 무조건 뭐 사람 구한다고 내놓기만 하면 돼요. 안 그러고 면접 보러 와도 안 쓰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 고용으로 이어졌는지, 그 다음에 뭐 응답률, 사람들 전화 돌리고 ARS 하든 뭘 하든 설문지 돌리든 해가지고 이번에 뭐 직업 다음에 지금 언제 다른 직업으로 옮길 예정이십니까? 뭐 그런 거 물어봐도 응답률이 아주 전체 어떤 통계 지표, 표본 자료가 너무 빈약하죠. 이런 걸 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 연준이 이런 자료를 근거로 뭔가 경제 정책을 드라이빙한다? 이거 지금 바뀌어야 되죠? 안 바꾸죠, 일부러. 어쨌든 이번에도 모든 지표들, 어제 그것만 나온 게 아니라 소비자 심리 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도 나왔는데요. 이것들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거 거의 그 이후로 정책이 바뀐 뒤로는 항상 좋게 나오죠. 즉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바이든과 파월이 인플레이션 성공적으로 잡았고 경제도 살려냈다라는 최선의 결과를 내놓았다는 점을 계속 지지하고 부각시키는 자료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적인 그런 이제 트럼프와 대선에서 맞붙는 거를 상정을 하고 그때부터 모든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경제의 포퓰리즘인데요. 어제 보시죠. 구인 건수가 3개월 만에 최다, 자발적 퇴사는 줄었다 나오고요. 1월 소비자 신뢰도가 2년 만에 최고치로 나왔다. 기대 인플레이션도 최저치로 나왔다. 너무 좋다. 즉 이것들은 역시나 미국 경제는 현재 더할 나위 없는 연착륙과 골디락스 경로에 있는 게 틀림없고, 다만 이렇게 너무 좋다 보면 생각보다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제 국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정치적인 행보와 대선 일정에 따라서 연준마저도 그 움직임이 거기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주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이 시장의 기저 바닥에는 그래서 자신감 형태로 많이 깔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 있죠? 연준의 뿌락치죠. 미리 이제 연준의 의중을 이렇게 알려줘갖고 시장에 슬쩍 흘리게 해가지고 그런 영향을 행사하도록 하는, 그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요즘 보면 지금 FOMC 1월 회의가 들어갔죠. 그런데 이미 며칠 전부터 나와서 계속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를 운운하면서 파월은 너희들 생각보다 빠르게 선제적으로 보험성 금리 인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시장에 바람을 넣고 있죠. 실제 그렇게 빠른 선제적 보험성 금리 인하를 안 해줘도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퍼뜨려주기만 해도요. 특히 미국 재무부 장관인 옐런이나 FOMC 의장인 파월 같은 사람이 그런 의중만 슬쩍 떠도요. 실제 시장의 심리가 움직이면서 모든 그 금리의 방향 그런 것도 다 같이 움직이면서 회사채 시장에서 채권단들이 지금 어제 댓글로 지적해 주신 그분 말처럼 채권 금리가 아니라 채권의 수익률 같은 걸 따져가지고 어떻게 내가 지금 그 시장의 조건을 완화시켜주는 아주 훈풍이 돌고 피가 돌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처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연준은 사실 지금 합심해가지고 그동안 인플레이션도 잡았고 미국 경제도 오직 홀로 침체 없이 전 세계가 힘들는데 미국만 혼자서 살아나는 최선의 결과를 사실상 이미 도출한 거나 다름없다. 지금 분위기 이미 이렇게 됐죠. 그로 인해서 중국 경제는 원래는 중국 경제가
작년에 엄청나게 성장해서 전 세계의 침체를 막아줄 거다. 연초에 다들 그렇게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리 결국 죽을 쓰면서 아주 개탄스럽게도 지금 세계 경제에 이바지를 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미국만은 역시 우리의 그 바이든 수령님과 파월 총재님의 혁혁한 지도력으로 그 어렵다는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연착륙을 이뤄내셨으며 이제 그래서 미국 연준님도 맘 놓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금년도에는 전 세계에서 차입 비용 부담, 금리 부담을 줄여줘 가지고 그 덕분에 아무래도 올해 전 세계가 미국과 파월님 덕분에 예상 못했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줄 것 같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어제 IMF에서 굉장히 높게 전폭적으로 급 상향 조정시켜줬습니다. 이런 거 우리 용비어천가라고 하죠. 예, 수령님 최고 막 하는 이런 용비어천가를 어제도 딱 나와가지고 IMF도 열심히 홍보 중이고요. 요새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 정말 잘했다 칭찬해주고 파월도 잘했다 칭찬해주고 사방에서 IMF도 나와서 미국 덕분에 세계가 살 것 같다 정말 잘했다 칭찬 일색이죠. 그리고 그 칭찬하는 사람들 보면 역시나 우리가 2년 전부터 주목했더니 옛날 그 싸이월드 일진 팸들 학창시절에 같이 몰려다녔던 삼선짬뽕 일진파들 누굽니까? 파월 그 다음에 뭐 옐런도 있고 그 다음에 IMF의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총재 유럽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 거기에 이제 뭐 그 영국의 베일리 총재도 있을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우에다 총재 일본까지 끼워줬죠. 얘네들이 지금 사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모습은 뭐 2년 전부터 이 사람들이 서로 합심해서 어떤 식으로 끌고 가나는 꾸준히 우리가 봐왔던 거죠. 그러니까 바야흐로 지금 이 지구촌 전체를 지배하는 거대한 이 금융 세력의 이 지원을 받고 있고 또 그 지배하에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주요 기관들과 세력, 금융 세력들이 사실상 지금 미국 대선을 향해서 벌써부터 한 마음으로들 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이든을 응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바이든과 민주당이 지금 착실히 행하고 있는 미국이 기축통화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정책을 취할 거냐 하는데 너무 그 입맛에 맞게 꼭두각시처럼 딱딱 움직여지는 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죠. 그래서 얘네들을 한 타임 더 써먹고 싶은 겁니다. 트럼프 쪽도 어느 정도 보호무역 국수주의, 미국만의 이익을 취하는 쪽으로 도움은 되긴 하지만 국제 금융 세력이 딱 원하는 그거보다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독선적이고 또라이적 기질로 뭔가를 더 망쳐가는 장기적인 비전에서 볼 때 컨트롤하기 어려운 후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리부터 선거운동 뛰는 거죠. IMF가 어제 올해 경제성장률 3.1%, 0.2% 상향했습니다. 연착륙이 확실하다, 예상된다. 그래서 세계 경제도 회복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유럽 라가르드 총재도 대놓고 얘기하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면 유럽 경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방에 지금 바람 놓고 있죠. 그러나 어제 나온 이런 IMF 총재의 자신감과 달리 신흥국들 상태는 여전히 미국과 다르게 더할 나위 없이 힘듭니다. 지금 뭐 파키스탄, 이집트, 남미, 아프리카 여러분 우리 뉴스에 잘 안 나와서 그러지 몇 년째 지옥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지옥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역시도요. 엊그저께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한국은행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두 양반이 나와서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 1분기 경제가 사실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설 연휴 되기 전에 스스로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이례적이죠? 원래 설 연휴 때 사람들 다 모이게 친척들 다 모이게 되면 그 전에 경제 너무 좋습니다. 뻥튀기해서 엄청 칭찬해서 사람들은 이제 윷놀이하고 화투하고 술 먹고 모인 자리에서 이제 경제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거기서 또 이제 멱살 잡고 싸우고 형님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먼저 올라갈라요. 보통 그렇게
되기 전에 다들 모여서 현 정부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경제 잘했네 라는 얘기 나오도록 보통 모든 정권에서 설 연휴 전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워낙 안 좋으니까 나와가지고 애초 우리가 얼마 전에 예상했던 경제 성장보다 한국 경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고 미리 좀 썰을 풀었죠. 이거 지금 IMF에서 어제 한 얘기하고 전혀 다르죠? 기억들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작년도 3분기, 4분기 때는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좀 안 좋게 봤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게 뭔 소리냐? 우리 자신 있다? 우리 그거보단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분기는 오히려 IMF에서 야, 미국과 연준 덕분에 신흥국들도 금년에 아주 잘 살아나겠어요 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1분기부터 예상보다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반대 얘기를 하는 그런 식이죠, 지금. 유럽 역시도 여전히 침체 국면이고요. 남미 등은 뭐 여러 나라가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이상기후 영향, 정치권의 혼란 등으로 언제 경제 회복이 될지 상당히 지금 유언한 상태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 엔진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중국 역시도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여름 태풍 시작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협력 아래 잇따르는 경제 금융 공격 원펀치 투펀치 맞으면서 헝다 비구현 털썩털썩 무너지면서 전 세계 자본 쫙 다 더 빠지면서 지금 갈수록 힘들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동아시아권역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데서 국제 투자 자금이 아유 중국에서 몽땅 빼야겠네. 대만에서도 좀 빼야 되고 지금 뭐야 여기 한국도 뭐 위험하다니까 한국에서 일단 쭉 빼야 되고 어디다 묻어둘까 하다가 풍선 효과로 요즘 일본에 가면서 일본이 역사적인 랠리를 갱신하고 있지만 일본 경제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어제 나온 뉴스죠.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기존보다 낮췄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상반기 1분기가 아니라 올해 전체를 낮춘 거예요. 어제 IMF하고는 완전 반대죠. 상반기 좀 내수가 부족하다. 발목 잡을 것 같다. 왜 내수가 부진할 것 같나요?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작년에 올렸던 영상인가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서 금년인가? 제가 어디서 얘기했나 저도 잘 기억해. 근데 갈수록 부동산을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집값에 대해서 이런 자꾸 어떻게든 정부가 받쳐주겠다 하면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든다. 다 같이 가난해지고 장기 침체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조심해야 된다고. 그 얘기 여기 나오는 거죠. 민간 소비 증가율이 생각보다 안 살아난다. 돈 쓸 여유분이 없다는 겁니다. 점점. 한국은행장 나와서 얘기했죠. 성장률을 좀 낮췄다. 양극화가 될 것 같다. 수출은 좋아져도 내수가 절대 못 따라주는. 그죠? 여기 이 양반이 나와서 맞는 얘기 하시네요. 왜 소비가 안 살아나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부 부동산에 매여 있다. 이 얘기입니다. 유로존도 어제 발표하는 거 다 어제 오늘 뉴스 긁어온 겁니다. 4분기 GDP 성장률 0%, 독일 여전히 마이너스. 아르헨티나 경제개혁 한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좀 힘들다. 물가 150% 오른다 또. 일본마저도 증시는 매일 최고치 갱신하고 있지만 일본 역시도 지금 보면은 생산성이 정체되면서 오히려 나쁜 엔저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펙에서도 어제 사우디 아람코 국영기업이죠. 여기마저도 세계 경제가 IMF 얘기처럼 미국 덕분에 다 좋아지네요.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올해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는 둔화되고 위축돼서 생각만큼 석유 수요가 늘어나지 못하고 줄어들 것 같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제 기사인데 생산 능력 설비 확충에 대한 계획을 중단했다. 석유 수요가 올해 둔화될 것을 반영을 해서 이게 조금 유가에 대해서 뭐 유가를 얼마로 정하겠다 뭐 좀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네요면은 유가를 좀 뭐 올리고 많이 안 살 것 같네요 유가 내리고 그런 가격 조정은 뭐 늘상 있는 거지만 수시로
석유 생산을 하는 이 설비 같은 거는 이게 막 굉장히 몇 년 단위로 움직이는 큰 결정이죠. 한번 뭘 하기로 했고, 뭐 설비를 안 하기로 했으면은 몇 년 동안 되돌릴 수 없는 큰 결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람코가 갑자기 생산 능력 확충 설비에 투자하는 거를 돈을 거기다 안 쓰기로 했다라는 건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여기 나온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에 차라리 투자한 게 낫겠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역시 기사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금년에 오히려 석유 수요가 둔화된다, 세계 경제는 침체된다라는 거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죠? 가격 유가 뭐 조정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즉 지금 보면 같은 날 나온 발표가 나왔는데 IMF의 발표와 사우디의 발표가 전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주고 있죠. IMF는 미국 때문에 전 세계가 흥하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하는데 사우디는 브릭스 편에 서면서 지금 미국의 어떤 압박을 받으면서 아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전 세계가 다 힘들 것 같아 혼란을 보면서 이 마찬가지로 누구 말을 믿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진영에 속해서 보냐 다들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한다 모두 이거를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광고하는데 경제의 냉전 시대가 지금 있다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든 옐런이든 파월이든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든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현재 미국 경제마저도 이렇게 통계는 엄청 좋은 골디락스 연착륙으로 나오지고 있지만 그 통계와 다르게 미국의 실물 경제는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구조 조정에 들어가면서 매출도 감소되고 있고 상반기 전망도 가이던스도 안 좋게 내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2024년 글로벌 대선 이벤트를 맞이해서 전 세계가 선거판이죠. 그러면서 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실물 경제와 동떨어진 뭐 전부 다 이제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들 뭐 자화자찬하는 지구적인 포퓰리즘이 지금 경제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시는 거기에 맞춰 붕붕 뜨고 있는데 이 증시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건 순전히 미국 전체 주식에서도 네다섯 종목에만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AI에 관련된 포모고요. 이게 지금 현실이죠. 민낯입니다. 시장의 민낯. 이것도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기사들만 가장 최근 것만 가져와 봤습니다. 뭐 미국 경기의 풍향계, 뭐 탄광 속의 카나리아 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의 물류업체 UPS 관리직 위주로 14% 감원한다. 1.2만 명 감원하겠다. 왜? 배송 사업이 둔화되고 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 하고 있고요. 페이팔도 글로벌 인력의 9% 감축한다고 어제 나왔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못 먹어도 스타벅스 커피는 우리가 마셔줘야 되는데 스타벅스 어닝 쇼크 글로벌적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인정했고요. 회사 힘드니 나가라는 회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노동이 뜨겁다 말은 하지만 지금은 이제 새 직장을 내가 여기 다니면 뭐 내가 여기 안 다니면 굶어 죽나 자신감 있게 때려치고 나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야 지금 여기 나가면 좀 요새 이제 힘든 것 같아 어디서 다시 일자리 구하기가 들어도 여기 궁뎅이 붙이고 딱 있어야지 설문조사 해보면 그런 비율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던 상업용 오피스의 실체 지금 부동산 거물도 자산이 반토막이 났다.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줄었다. 오피스 시장의 위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의 강남, 명동같이 뭐 제일 땅값 비싸고 제일 임대료 비싸고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여기는 항상 잘 나가던 그런 상가. 영화 속에서나 나오던 미국의 최고급 사무실, 제일 좋은 상권의 상업용 부동산도 계속 공실이다. 전 세계가 다 비슷해지죠. 지금 조금 시간 차이만 있었을 뿐입니다. 작년에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나라에서 풀어서 이거를 지금 낯가림을 하는 거고 금년에도 선거 앞두고 자꾸 아름답게 포장해서 그러지 우리나라도 뭐 가로수길 상권 홍대 이대 이런 데 가도 지금 다 공실 천국이잖아요. 예.
미국도 그 민낯이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극으로 치닫고 있는 또 오탈자가 많네요. 제가 오늘 아침을 안 먹고 지금 영상을 찍으니까 또 이거 핑계고요. 늘상 있는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극으로 치닫고 있는 증시와 실물 경제의 다이버전스 현상, 서로 다른 반대 방향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괴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이처럼 실물 경제의 움직임하고 지금 맨날 나오는 지표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이 점점 작년부터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 시장의 모습, 어제 증시, 요즘 증시는 S&P 500만 봐도 저번 주에 거의 일주일 내내 최고점 계속 갱신해 갔죠. 그야말로 딴 세상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지배하는 이 자산시장에서는 누구도 먼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아름다운 환상을 깨는 이런 재수없는 소리 다시 그런 얘기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다 눈에 보이지만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24년 1월 현재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이미 다 안정됐으니까요. 그렇게들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직 집중하는 건 현재 1분기 어닝 시즌의 실적이고요. 특별히 지금 이번 주 빅테크들의 어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어제 드디어 장 마감 후에 최근에 그 M7 중에서도 진정한 너희들이 M7이다, M5다 거기에 들어가는 애플하고 테슬라는 좀 찬밥됐죠. 너희들이 정말 AI 관련 앞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최강자들이다 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던 것.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MD의 4분기 실적이 동시에 어제 발표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인가요? 이것들이 대충 보니까 제가 그 실적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좋지도 않았지만 나쁘지도 않았어요. 무난하게 모두가 예상했던 정도로 딱 나왔습니다. 좋아야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그 안에를 뜯어봤더니요.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봤더니요. 눈여겨볼 점, 제 나름대로 좀 눈여겨봤던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빅테크 중에서 지금 AI 관련으로 가장 앞서가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죠. 이제 애플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보니까 AI 관련된 서버, 클라우딩 서비스, 애저죠.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브랜드는 애저인데요. 그게 역시 기대를 받고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1년 넘게 지금까지 이어져온 막대한 투자비에 비해서 여전히 주입하는 만큼 그만큼 애저가 시장에서 매출 이익이나 이런 것이 막 이제 쭉쭉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률이 너무 늦어요. 효율이 가성비가 자동차 연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들어가는 투자 비용 어마어마한데 이게 지금 그 몇 분기 동안 쭉쭉 일어나는 그 매출 성장이 좋지가 않다. 그게 문제입니다. 어제 그 가이던스도 제가 보니까 금년에도 예상되는 이 부분 애저에서 예상되는 마진이 얼마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하는데 작년 2023년 대비 1% 내지 2% 성장을 전망하고 이거 그러면 1% 성장이라고 봐야 되죠? 지들은 이제 조금 좋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많은 돈을 그렇게 투자하는데 거의 뭐 돈 먹는 하마입니다. AI는 사실 돈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자원인 수자원도 먹고 어마어마한 그 전력도 먹죠. 전력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 세계의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연료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환경 오염, 그 다음에 뭐 수자원 오염. 사실 그러면서 미래의 어떤 지금 정말로 AI가 전 인류를 고난에서 구해줄 뭔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즉 AI 관련 데이터 서버 센터 그 다음에 클라우딩 사업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속 지금 확장 일로 걷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것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회사의 공격적인 투자 돈을 많이 넣으니까요.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고요. 아직은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크지 그에 상응하는 순익 즉 현실적으로 돈이 나오는 캐시카우는 사람들의 큰 기대하고 달리 작년에도 좀 힘들겠지만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야. 내년부터는 진짜 이제 큰 결실을 맺고 큰 수익을 보여줄 거야. 기대했는데 금년 1년의 어떤 전망도 금년에도 그렇게 큰 뭔가 못 된다.
매출 성장률은 겨우 1~2%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AI가 정말로 큰 돈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대가 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더 걸린다. 이 의미로 봐야겠죠. 또한 구글의 광고 수익, 구글은 이제 거의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사는데요. 확실히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에서 줄어든다는 거 어제 좀 나왔고요. AMD 역시 지금 AI 관련 그 GPU, 그래픽 카드를 제외한 일반적인 그 AMD의 뭐 CPU랄지 일반적인 칩 매출 이런 거 보면요. 확실히 글로벌 판매세가 감소하고 있다. AMD마저도 그런 얘기가 그 어닝에 지금 제가 뜯어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예전부터 해왔던 오래된 질문이 하나 있죠. 세계 경제가 앞으로 계속 침체될 건데 미국 경제만 과연 혼자 좋다는 게 과연 가능하냐? 너는 뭐 니들끼리만 안에서만 장사하냐? 세계하고 장사하는데 너희들도 그 모습이 이제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겁니다. 그 얘기 나왔고요. 그 지금 시간에 걸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잠시 지난 그 회원 영상에서 잠깐 우리가 살펴봤던 거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이거 지난번 그 저번 주 영상인가 제가 얘기했던 건데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AMD에 대한 그 적정 주가, 목표 주가 얼마로 내놓을 거냐? 나 이거 도저히 이 짓 못해 먹겠다. 포기한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AI 칩 성장, 얘가 얼만큼 성장해서 앞으로 얼만큼의 매출을 1년 안에 벌어줄 거다. 다들 나름대로 얘기하는데 어떤 놈은 1,000억 달러, 어떤 놈은 4천억 달러. 베리에이션이 너무 커요. 다들 지들 맘대로, 엿장수 맘대로예요. 비이성적 과열로 치닫고 있다. 아무도 실제 제대로 계산 못하고 있다. 막연히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지. 이 사람이 말하기를 AI는 정말 큰 시장이긴 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다. 전반적인 수요 신호가 지금 많이 왜곡돼 있다. 왜냐하면 특히 엔비디아가 90% 독점하는 이 세계에서 서로가 앞으로 AI 시장을 선점하려면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하구나 하니까 지금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일부러 더 과대하게 선주문한다. 나중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품귀 현상 생기니까 자꾸 고객들이 필요한 물량보다 더 많은 AI 칩을 미리 주문해서 구매한다. 이것이 모든 실적과 AI 칩에 대한 앞으로의 수요 전망과 AI가 이렇게 발전해서 전 세계에 이만한 매출을 가져다 주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까지 전부 다 왜곡시키고 있다. 목표 주가 나는 양심적으로 도저히 뭐라고 말을 자신 있게 못하겠다. 라는 술 먹고 했던 맘약한 소리가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그리고 저번 주 시장 평가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삼성의 AI폰 덕분에 애플도 오르고 미국 시장도 올리면서 드디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하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오히려 돈이 빠지면서 신중해지고 있다. 여전히 4.0 위에 있죠. 10년물 금리가. 또한 정고점 갱신하면서 자동으로 헤지펀드와 기관들의 자동 매수세가 프로그램 매매가 더해지면서 지금 계속 최고점을 갱신을 했지만 아직도 진짜 시장을 움직일 거대한 주포 MMF 시장에서는 확실한 주식시장 내로의 자금 흐름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최고점 갱신했는데도 무얼 망설이는가? 금리 인하가 늦어질수록 MMF 시장의 자금은 거기서 따박따박 좋은 이자를 받아먹지 굳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굉장히 신중한 국면이란 거 다시 한번 복습해봤습니다. 하지만 별 불만 없어 보이는 이런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빅테크들 이들의 주가가 지금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게 문제죠. 특히 광고 매출의 성장이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구글과 AI GPU 시장에서 만년 2인자이면서 아직은 엔비디아 점유율을 뺏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좀 정체되어 보이는 AMD 또한 지금 전부터 항상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AI 칩만 잘 나가지 AI 칩을 제외한 범용 반도체나 CPU, 메모리 등의 전반적인 수요와 가이던스가 맨날 1년 전부터 다음 분기부터 바닥치고 좋아진다 하지만 1년 넘게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이번 1분기 가이던스에서도 AMD마저도 안 좋게 내놨다. 이게 반도체 업장의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 두 종목의 하락률이
장 마감 후 더욱 거세어지면서 이게 저도 아침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닝 쇼크인가? 저 오해했습니다. 근데 기사 보니까 잘 나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MD가 장중에 3.24% 어제 떨어졌는데 장 후에 장 마감 후에 6.49% 추가로 더 이거는 뭐 어닝 쇼크죠. 이거 좀 너무하죠. 나온 실적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버티고 있는데 좋은데도 오르지 못하고 조금 혼조셉니다. 구글 볼까요? 알파벳. 와, 알파벳도 이거 많이 떨어졌네요. 장중에 1.34인데 장 마감 후에 6% 가까이 더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어닝 쇼크죠. 나온 실적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들 반응하고 있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위에서 지금까지 그 맥락을 쭉 설명한 것처럼 최근에 특정 소수 빅테크들에만 그 몇몇 종목에만 최고점 갱신한다 S&P 500 하면서도 사실은 몇몇 종목에만 다 집중세가 다 몰려버렸죠. 그리고 그것들끼리만 과도하게 상승세가 너무 올라가면서 확실히 이것이 전체 시장에서 제대로 올라가는 모습인가 하루하루 부담이 되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시장에서 먹을 건 여기밖에 없는데 너무 올랐어. 그리고 그 가격은 AI 이걸로 인해서 완전 황금빛 미래와 연착륙 골디락스가 플러스 더블로 결합되었을 때 나오는 그 주가 기대치까지 올랐는데 불안하죠 다들. 여기서 만약 뭔가 하나 삐끗 잘못되면 이 가격은 다시 재조정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제 새벽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AMD까지 실적이 나왔는데 이 실적들이 나쁘진 않았다. 그런데 분명 지금까지 오른 기대치에 비하면 주가가 지금까지 온 걸 보면 요거보다는 훨씬 더 좀 높게 나와줘야 되는데 뒷맛이 좀 씁쓸하죠. 특히 구글이나 AMD에서 나온 앞으로의 전망은 경기가 조금 둔화된다. 가이던스 안 좋다. 매출 가이던스가 이게 좀 수상하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오늘 부지런히 일부에서 야 이거 좀 위험한다고 차익 실현 매도세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사실 그렇게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시장의 지금 진짜 모습 화장 지운 쌩얼 민낯하고요. 요거에 대한 우리가 좀 장기적인 전망 저는 항상 거시경제적 흐름으로 굉장히 장기적 최소 분기에서 뭐 반기 1년 단위로 어떤 시장의 어떤 전망들을 계속 보고 조금씩 수정해 나간다는 거 알고들 계시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상승기 작년 이제 10월 말 바닥 치고 올라왔던 이번 상승기에서요. 가만히 보면 다시 또 오직 AI 관련 빅테크 소위 M7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죠. 그것만 주목을 받게 되면서 예전에도 한때 전체 나스닥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부 종목들만 너무 높아가지고 제대로 그 어떤 반영을 못한다 해가지고 비중 조정을 받은 적이 있었죠. 기억들 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줄여놨는데 다시 또 최근에 이렇게 그 종목들만 또 편향돼서 오르다 보니까 다시 또 미국 증시에서 현재 전체 상위 10개 주식의 비중이 미국 전체 시가총액의 3분의 1을 지금 또 육박하고 있습니다. 몇백 개의 지금 그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죠? 짜잘한 것까지 하면 몇천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시가총액의 지금 30%를 10개가 잡아먹고 있다.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죠. 특히 이번에는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과거에는 그래도 빅테크들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또 그 4대 천왕 뭐 그런 것들 다 붙여가지고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시총에서 이렇게 과한 영역을 차지했지만 그래도 시장 오를 때 10개 종목이 같이 나란히 다 올랐습니다. 부지런히. 그런데 지금 작년 말부터 시작된 지금의 상승기는요. 그 10개도 아니고 심지어 저 M7도 아니고 거의 딱 지금 보면은 4개 종목 정도만이 그것들만이 크게 상승하면서 전체 지수가 올랐다. 시장 너무 좋다. 장밋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심지어 3년, 2년, 작년보다도 시장의 편향성이 더 좁아졌고 극단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러한 소수의 편중된 쏠림 현상은 분명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건전한 상승세로 앞으로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전체 지수가 전체 종목이 다 올라가는 그런 건전한 상승세로 이어지기 위한 첫 단계 전조 현상이냐 그렇게 볼 거냐 아니면 역시나 역사적인 과거의 모든 버블 상승장이 다 이랬었다. 이거 위험하다라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둘 중에 각자 판단할 영역입니다.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전체 공개 영상에서는. 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제가 보는 채널에서 보는 또 특이한 관점들이 있죠. 요것들 몇 개 첨가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현 정권을 잡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하고요. 그리고 연준의 파월. 원래 연준의 파월은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지만 과거의 어떤 그 행적들을 보면 정치권 눈치 전혀 안 봅니다.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든 행정부 옐런이 하자한 대로 완전 부창부수 짝딱 짝을 맞춰갖고 이어지고 있죠. 행보가. 왜냐하면 이번 기축통화 패권 전쟁에서만큼은 지금 미국과 연준의 이 모든 경제, 정치, 외교를 전체 배후를 지금 뒤에서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 세력들, 이거 굉장히 세계상에서 제일 중요한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권과 연준의 파월까지, 미국 연준은 민간기관, 정부기관 아니에요. 민간기관이고 그 태생하고 그 처음 그 태동을 보면 결국은 그 글로벌 금융 세력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지금 만든 거죠. 여러 번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예전과 다르게 미국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배후 금융 세력이 연준까지도 같이 하나로 묶어서 같이 세트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현재로서는 즉 트럼프하고 앞으로 경쟁해봐서 전 미국 지지율 딱 나왔을 때 어떻게 해도 바이든이 트럼프 이기기 힘들겠다. 이 방법은 안 되겠다 해서 바이든을 버린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얼마든지 이 연준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미국 경제는 계속 아름답다. 바이든이 정말 잘했다. 사람들이 제발 바이든 다시 한번 또 찍어주세요 하려고 얼마든지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지금 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전 세계가 시진핑이 잘했다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했다 그런 거를 이제 미화하려고 포퓰리즘 하는 것처럼 미국 역시도 미국 경제를 뒤에서 언제든지 연준이 갑작스럽게 선제적으로 미리부터 금리 인하하면서 받쳐줄 의향이 있다는 거. 이것이 예전과는 다른 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사실 마음을 더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건 역시도 어제 제가 막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악의 축인 적성국과 그 다음에 중국 죽이기 목표가 이번 기축통화 패권전의 최선의 그 최고의 목표인데 이번 선거전에서 바로 이러한 적성국과 중국을 죽이겠다는 이런 목표가 우선적으로 치환될 수 있는 쪽으로 대세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될 경우, 즉 그러니까 이 대선전의 주요 쟁점이 지금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경제를 누가 잘했냐 망쳤냐, 왜냐하면 바이든을 싫어하고 지지를 철회하는 대부분의 지금 미국 국민들이 이유가 첫 번째로 꼽는 게 아무리 지금 미국에서는 인플레 다 잡았다, 물가지표 뚝뚝 떨어진 거 이 CPI 봐라, PPI 봐라 막 하고 있지만 미국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물가는 아직도 바이든이 인플레 다 높여놓고 경제 망쳐놨네. 그래서 바이든이 싫어. 여론조사 해보면 아직도 그게 최고 1순위 그 원인으로 나오고 있죠. 체감 경기는 틀려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물가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근데 지금 과일 사러 가면은 내가 과연 성공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이번 인생 성공했네. 과일 딱딱 사 먹는 거고요. 아니면은 참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전 역시도 이제 지금은 당장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미국 바이든이 정말로 경제에 사실 실패한 거 아닙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다 도와주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갑자기 변수가 생기면서 이제부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얘네들을 다 악의 축을 제재하고 응징해야겠습니다. 이게 급선무입니다 하면서
대선 전에 주요 쟁점이 바로 이런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될 때, 그럴 때가 오면은 그것이 더 중요한 성결 과제다. 경제보다는. 그런 공감대가 미국인과 세계들 사이에 퍼질 때에는 사실 우려되는 게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좀 더 많이 선동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런 공감대가 퍼질 때는 그때는 미국 연준 역시도 갑자기 나와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잘했는데 저 나쁜 놈들이 중국 놈이 러시아 놈이 이란 놈이 북한 놈들이 이렇게 해서 세계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고 그 영향을 받아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정책을 이런 식으로 가야겠네요 하면서 시장하고 전혀 상관없이 시장을 바로 헌신짝처럼 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보고 어떤 움직임이 나오나 딱 감지를 미리부터 준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항상 쉽게 풀려고 얘기를 어렵고 복잡한 얘기를 쉽게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전달력이 떨어져서 듣는 분들 항상 좀 힘들죠. 그래도 끝까지 참고 들어주신 여러분들 오늘 또 감사 말씀 드립니다. 행복하세요.